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서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JD 부자연구소 5기를 모집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식 강의만 모집을 하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코로나 백신 호재에 주가 국채 달러 떨어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0.15%, S&P 500 지수가 0.13%, 다우존스 지수는 0.24% 올라서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어제는 증시의 주가 움직임이 심플합니다. 기사를 보면 미 하원이 추진한 현금 지급의 증액도 상원 통과가 불확실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현금 지급 증액안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기업의 면책 특권 제한과 대선 부정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 설립안 등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법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시킨 2,000달러 지급액 증액 카드가 러셀 2000이나 가치지수 등을 어저께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기업의 면책 특권 제한 카드가 빅테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기업의 면책특권 제한이란 1996년에 제정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한다는 얘기인데요. 230조는 인터넷 기업의 이용자의 게시물로 인한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다 하더라도 뭐 이용자가 잘못 올려가지고 뭐 이런 그 좀 안 좋은 것들을 올린다 하더라도 인터넷 기업에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면책 특권을 특별한 경우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게시글이 범죄나 불법 행위를 촉진할 것을 알면서도 제한을 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도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안 좋아질 겁니다. 왜 이런 개정안을 공화당 상원에 올렸을까라는 거죠. 이번 2020년 미국 대선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인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막거나 가리거나 계정을 삭제해서 언론 감시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제 빅테크 기업들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0달러 증액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증시는 빅테크 외에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이 공화당 상원이 올린 카드를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000달러 증액은 이번에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보시고요. 만약 차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은 2,000달러 증액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 뻔합니다. 결론입니다. 2,000달러 증액안이 불발되면 면책특권 제한 카드도 같이 폐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빅테크가 올라갈 것이고요. 가치주나 뭐 이런 것들은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직장인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에 과외 장사까지 코로나에 투잡 뛰는 직장인들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뭐 여기 기사를 읽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10년차 직장인인 이모 씨는 온라인 부업을 해보려고 퇴근 후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강의 제목은 수익형 블로그 운영법과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하는 법.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봉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데 부동산 가격과 체감 물건을 뛰고 있다. 별다른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 해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벌어볼까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직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부업 뛰어가지고 노후를 준비한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직장인들은 대기업에 부장 못 달면 퇴출인데요. 부장에 승진하는 확률은 1.8%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거의 98%는 퇴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부장까지 40대 중반이면 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이제 승진 소요 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에는 후배가 부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출된다는 것이 직장인의 룰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결혼을 30대 했다고 하더라도 한참 애들을 키울 나이 아닙니까? 이런 나이에 직장에서 나간다면 어디 취직할 때라도 있어야 하는데 뭐 그런 데도 없죠.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벌이를 찾거나 재테크를 하는 것이 현대 직장인의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문 기사를 보면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밍을 가리키는 강사를 한다거나 유튜버나 아니면 SNS 마케팅, 배달까지 뛰어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엔잡 열풍이라고 이렇게 칭했죠.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볼록 시스템과 오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의 바벨 전략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제 젠슨의 오목 함수, 볼록 함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쉽게 예를 든 인생에 적용시킨 볼록 시스템과 오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목 시스템이 뭐냐? 잘하면 기본하는 것이 오목 시스템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건강이 있겠죠. 건강은 잘 지키면 뭐요? 그냥 튼튼히 건강하게 사는 거고, 만약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요. 정말 앉아있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만약 중병이라도 걸렸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대표적인 오목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볼록 시스템은 뭐냐? 모임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그 안티프레질에 나오는 내용인데, 파티에 가는 것은 완전한 볼록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티에 갈 택시비만 있으면 파티에 가서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무한정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고, 만약에 파티가 싫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통비만 날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쳇바퀴 돌리듯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견문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광경을 눈으로 담아오면 인생에 이것보다 이제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직장은 뭐냐? 잘하면 직장에서 안 잘리고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잘못하면 뭐 건강처럼 다 잃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한 직업이 아닌 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은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오목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목 시스템인 직장인을 다니면서 일을 해서 밥을 벌어 먹되 최대한 볼록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철저히 일만 하고 할 일만 하고 올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볼록 시스템은 뭐냐? 단순히 몸을 써서 하는 대리운전이나 택배 등도 있긴 하지만 창업이나 재테크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확장성 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산술급수적으로 드러나죠. 겨우 일당만 받을 뿐입니다. 직업 한계가 더 늘어났을 뿐이죠. 그러나 창업이나 재테크는 개인이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직장 다니면서 안 입고 안 써서 수십 년간 몇 억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가 1년에 몇 억 올라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계 1등 주식 투자도 복리로 돈이 불기 때문에 25년간 25%씩 매년 오른다면 100배도 가능합니다. 1억이면 25년 후에 100억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오목 시스템인 직장을 다니면서 뭐 아주 올인하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직장을 월급만 받을 정도로 다니면서 볼록 시스템인 재테크로 부를 늘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기 전까지는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략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립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JD 부자연구소 카페에 있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